자, 우리 관계대명사 1편에서는 관계대명사의 정체를 밝혔어요. 뭐 대단한 놈인 줄 알았더니 그냥 문장을 형용사로 바꾼 거였어요. 게다가 길다고 명사 뒤로 쫓겨났죠. 관계대명사 2편에서는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표현을 즉시 만들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두 문장을 놓고 결합시키는 그런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한국어를 놓고 그걸 그냥 즉시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영작을 해봤었죠. 알고 보니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관계대명사 먼저 써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됐었죠. 단 하나 조건이 붙는 건 한국어 문장이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거. 내가 말하고 싶은 한국어 문장이 엉터리면 영작도 엉터리가 된다는 거. 근데 이건 뭐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난 영상 1편, 2편을 통해서 관계대명사 진짜 별거 아니었네. 그냥 문장을 형용사로 바꿔주는 놈이구나.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을 해석하는 것도 관계대명사를 써서 문장을 만드는 것도 정말 예상 밖으로 단순하고 쉽구나. 뭐 이런 걸 확인했어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형식을 그대로 전개해서 관계대명사를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알아볼 거예요. 특히 관계대명사에 나오는 선행사 또는 뭐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한다.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를 들으실 때도 또는 책으로 공부하실 때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예요. 저런 용어를 모른다고 영어 회화를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문제는 공부할 때 용어를 모르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권도 배우러 가갖고 돌려차기, 앞차기, 옆차기, 정권 찌르기 뭐 이런 용어 따위 필요 없고 발차기 하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줘라. 그걸 내가 태권도장 1년간 다니면서 완벽하게 익혀보겠다. 나에게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 발차기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1년 내내 태권도 배우는 동안 혼자 멍 때리고 있어야 될 거예요. 사범님이 앞차기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애들은 얍 하면서 앞차기 하는데 얘는 앞차기가 뭘 말하는지 모르니까 다른 애들 하는 거 보면서 어설프게 뒤늦게 뒷북 치면서 따라하다가 1년이 지나겠죠. 1번 예문 I want a man. 나는 어떤 사람을 원해요. 2번 A man can speak English.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자,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보이시죠? 우리가 저 두 문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2번 문장이 1번 문장에 있는 a man 이 명사를 꾸미게 하려고 해요. 문장이 명사를 꾸미게 하려고 해요. 자, a man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a man 사람인데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목적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요. 문장 두 개를 놓고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든다 이럴 때 가장 먼저 1순위로 이걸 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목적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이따가 다른 문장 드리면 이 목적을 잊어가지고 실수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린 지금 1번 문장에 a man이라는 명사를 2번 문장에 꾸며주게 해서 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마침표 하나 안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마침표 하나만 써가지고 자, 그럼 일단 마침표 하나에 집어넣고 봐야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밀어넣듯이 코끼리 엉덩이를 낑낑대고 밀며 냉장고에 밀어넣듯이 일단 우격다짐으로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근데 어디에 넣어야 되죠? 앞에? 뒤에? 그죠? 정확히는 1번 문장에 a man 뒤에 넣어야 돼요. 위치 선정부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하죠? 이유를 모르면 또 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 단계 a man 뒤에 2번 문장을 놓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또 피곤해지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1번 문장에 a man을 수식하고 싶다. 이게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 근데 그 명사 a man을 수식할 놈이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란 놈이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두 단어 이상 엮인 형용사는 명사 뒤에 위치한다. 이걸 머릿속에 인식하면서 뒤에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뒤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일단 갖다 놓으라니까 갖다 놓을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물이 나왔나요? I want a man. A man can speak English. 이렇게 나왔죠. 2강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이 문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I, 주어, want, 동사, 뒤에 또 a man, 주어, can speak, 동사 오메, 마침표는 하나인데 문장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저러면 제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문장이 성립하려면 마침표 하나에
주어 동사 하나씩만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만일에 문장 2개를 마침표 하나에 집어넣고 싶으면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쵸? I sing, you dance. 이거 한 문장 안 되니까 I sing and you dance. 이렇게 접속사를 넣어서 연결을 시켜줬듯이.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저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우린 지금 저 두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어디에 들어가야 하냐? 두 문장이 경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일단 접속사 자리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I want a man, 빈칸 딱 나왔고 A man can speak English 이렇게 됐어요. 저 빈칸 자리에 반드시 접속사가 들어가야 해요. 근데 앞에 있는 a man 얘를 꾸며줘야 되는데 기존의 접속사 우리가 흔히 아는 if, and, but, or 이런 것들은요 문장을 형용사로 바꿔주는 기능을 가진 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자 기존의 접속사 중에는 이 일을 할 애가 없네. 자 문장을 연결도 해줘야 되고 또 이 문장을 형용사로도 바꿔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뒤에 있는 A man can speak English 저 노란색 밑줄 치인 저 문장 안에서 한 놈이 희생해야 돼요. 야 네가 접속사 역할 좀 해라 이렇게요. 그럼 어떤 놈을 희생시킬지 골라야겠죠. 가위바위보 할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양손에 과자를 들고 있다고 해볼게요. 한 손에는 포카칩 2봉지 한 손에는 새우깡 1봉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과자를 똑같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포카칩도 좋고 새우깡도 좋아요. 근데 이 과자를 들고 가다가 길에서 배가 고파 보이는 노숙자를 만났어요. 길에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 보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과자를 너무 애절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손에 있는 과자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어느 걸 드려야 할까요? 자, 포카칩 2봉지가 있고 새우깡 1봉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둘 다 똑같이 좋아합니다. 2봉지가 있는 포카칩을 희생시켜야 돼요. 자, 그럼 저 문장을 다시 보세요. 어느 한 놈은 접속사로 변신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 접속사로 변하는 수술, 성형수술해야 돼요. 무섭잖아. 수술 받으려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놈이 희생해야 되는데 누가 희생해야 될까요? 그쵸? 앞에도 a man이 있고 뒤에도 a man이 있잖아요. 포카칩 2봉지가 있듯이 뒤에 있는 a man을 희생시켜야 돼요. 왜 뒤에 있는 놈이죠? 앞에 있는 놈 수술시키면 안 되나? 잘 보세요. 문장에서 지금 형용사로 변해야 할 놈, 그러니까 대대적인 성형수술을 해야 할 놈이 앞에 놈이에요? 뒤에 놈이에요? 그죠? 뒤에 놈이 지금 형용사로 변할 거야. 그러니까 뒷문장에 속한 어맨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들이 말합니다. 야, 네가 희생해라. 어맨은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거절하면 이 문장 안에서 마침표 하나 안에서 쫓겨나야 돼요. 내가 거절하면 내 가족들 모두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어맨 얘가 수술대에 올라갔어요. 꾸밀 말이 사람이야. 그래서 who로 바꿨어요. 수술이 잘 됐어. 다행히 who, which, when 이런 의문사는 접속사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기능이 있다고 우리 영상 7강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who는 접속사 기능도 할 수 있는 데다 꾸밈을 받는 명사 a man 얘가 사람이니까 얘하고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who로 바꿨어요. 그럼 이렇게 바뀐 who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얘 자리가 어디예요? 자, 접속사 자리 빈칸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I want a man who can speak English 이렇게 됐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관계대명사 who는 두 문장을 마침표 하나에 공존할 수 있도록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대수술을 받았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관계대명사 역할을 배울 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배우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래 who는 a man이었어요. 얘가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a man이라는 명사 대신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는 명사를 우리는 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관계대명사를 배우실 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이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접속사, 뭔가 연결해준다, 관계를 맺어준다. 그래서 관계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연결해주는 접속사는 떨어져 있는 두 개를 관계를 맺어주니까 관계라는 말을 써서 붙인 거고 a man이라는 명사 대신 이 who가 쓰인 거니까 대명사. 그러니까 이어졌다. 관계. a man 대신 쓰였다. 대명사. 이 두 말을 합쳐서 관계대명사. 그래서 이 용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의 문법적 기능은 뭐였지? 하고 기억이 안 나셔도 관계대명사라는 용어를 보면 다시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관계, 관계를 맺어준다, 이어준다, 접속사 기능을 하는구나. 대명사, 이거 그냥 대명사 기능을 하는구나.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다시 끄집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유심히 보셔야 할 부분, 다시 저 문장 보실게요. I want a man who can speak English. 이 문장에서 관계대명사 who를 잘 보세요. 원래 별개의 두 문장, 따로 떨어져 있던 두 문장을 수식관계, 꾸며주는 관계로 이어주기 위해서, 즉 마침표 하나에 넣기 위해서, 자, 마침표 하나에는 문장 두 개가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문법적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 문장 사이에서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보이시죠? 그리고 원래는 꾸밈을 받는 a man과 같은 명사였다. 그래서 희생하기로 선택됐잖아요. 두 놈이 있으니까 야 네가 안 되겠다. 너 희생해라. 포카칩 두 봉 있네. 이거 노숙자 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who는 원래 a man이었다. 명사 a man 대신에 쓰여서 대명사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어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이에요.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은 원래 완벽한 하나의 문장이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완벽한 하나의 문장이어야 해요. 왜? 명사 a man이 다른 명사 who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에서 뭐가 새로 들어오거나 빠진 건 사실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복되는 명사 생략하라고 했지만 사실 중복되는 명사 생략하기 전에 관계대명사 who를 먼저 딱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집어넣고 중복명사 생략하고 하나 집어넣고 하나 뺐으니까 플러스 원 마이너스 원 제로네 제로. 결국 그대로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해도 되고 이번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이해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결국 어쨌든 그대로란 얘기예요. 그럼 저 노란 줄이 쳐진 놈도 원래는 멀쩡한 문장이었단 얘기예요. 그럼 주어가 있어야겠죠. 동사도 있어야 될 거고. 근데 주어 어디 있어요? 원래는 a man이 주어였는데 who로 바뀌었어. 결국 who가 노란 밑줄 친 문장의 주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man이라는 명사 대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예요. 동사 앞에 주어가 없어. 근데 노란 줄 친 곳은 원래 완벽한 문장이었고 뭘 빼버린 것도 아니니까 지금도 완벽한 문장이어야만 해요. 그럼 누가 주어여야만 해요. 그쵸? who가 주어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who를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구나. 그래서 저걸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제가 지금 길게 설명했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찾아내는 거 정말 쉬워요. 자, 동사는 있는데 주어가 없네? 그럼 주어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관계대명사가 하겠지. 그죠? 그래서 저 who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이 단순히 지식만을 위한 학문적인 영역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배운 이 내용이 나중에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혹은 관계부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관계대명사를 써야 할지 관계부사를 써야 할지 이런 걸 구별해내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막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이해하셨다면 그걸로 충분하고요. 앞으로도 또 제가 틈만 나면 반복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려 하지 마시고 차라리 영상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 저 논리의 흐름을 타고 차근차근 따라오면서 시청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그럼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추가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능, 문장을 형용사로 만든다. 두 번째, 문장 내에서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세 번째, 뒤로 가서 꾸민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주어 역할을 하면 주격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I want a man who can speak English. 이 문장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죠? I want a man, 명사 떴어. who, 관계대명사 떴구나. 앞에 명사 꾸미란 얘기구나. A man, 사람인데 who can speak English.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뭐 이런 얘기구나.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용어 정리 좀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으로 공부하실 때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알아두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저 문장에서 밑줄 쳐져 있는 who can speak English.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주어 역할하는 who, 동사 can speak이 있어. 그죠? 자, 이렇게 주어 동사를 갖춘 걸 우리는 문장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문장이 더 큰 다른 문장에 속하게 되면 우린 이걸 절이라고 부른다고 여태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어요. 마치 영철이가 회사에선 과장님, 아이들한테는 아빠, 아내한테는 자기야, 밖에서는 아저씨, 이렇게 사람은 같지만 호칭이 달라지는 것과 같아요. 문장이지만
더 큰 문장에 소속되면 절이라고 부른다. 근데 관계대명사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절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관계사라는 더 큰 범위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결국 관계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관계사절 이렇게도 불러요. 어렵지 않죠? 근데 저 관계사절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앞에 명사를 꾸미고 있잖아요. 저렇게 명사를 꾸미네. 그거 형용사가 하는 일인데 그럼 또 뭐라고도 부를까요? 형용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쵸? 형용사절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책이나 강의에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숙지해 두시면 책으로 공부하거나 다른 강의를 들으실 때 편하실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앞으로 영상에서 정말 지겹도록 듣게 될 용어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관계사절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꾸밈을 받는 명사, 저 빨간 줄 그어진 명사, 저걸 우린 선행사라고 불러요. 관계사절 앞에 있다 그 얘기지. 자, 용어 정리 다 했고요. 자, 근데 우리 영어 공부하다가 이런 말을 가끔 들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잘 파악하시면 여러분들 독해 실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실 거예요. 자,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건데, 자, 어쨌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하면 안 된다. 뭐 이 말이네요. 그죠? 왜 안 되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하지 말라는 거 꼭 해보는 습성이 있거든요. 자동차나 세탁기 뭐 이런 거 사면 사용 설명서 있잖아요. 매뉴얼. 거기에는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 제품 이렇게 쓰시고 뭐 이런 설명이 있는데 보통 이런 매뉴얼은요. 기계 성능의 80% 뭐 많아봐야 90% 정도까지만 쓰게 설명이 되어 있대요. 그래야 무리 없이 오래 쓰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매뉴얼대로 안 하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해도 괜찮겠는데 하면서 꼭 해본다니까요. 이 내가 보기엔이 참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동차, 전자제품 성능을 120% 이상 끌어내서 써보는 게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해도 되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하면 안 된다. 저 말을 보고 우리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볼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한번 생략해보려고요. 하지 말라면 꼭 해보는 한국인의 피를 가졌잖아요. 자, I want a man who can speak English. 저 문장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한번 지워볼 거예요. 딱 지웠죠. 그랬더니 I want a man can speak English. 이렇게 나오네요. 왜 생략하지 말라고 했지? 생략하면 뭐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긴데 하고 잘 살펴보니까 저기 a man이 지금 이상해져 있어요. 어떻게 이상해져 있는지 볼게요. 자, a man이 앞에 문장 소속일 수도 있어요. I want a man. 나는 원한다 어떤 사람을 앞에 문장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요. 자, 뒤에 문장 소속일 수도 있어요. A man can speak English. 자, 그 사람이 영어를 할 수 있다. 그죠? 앞에 문장 소속이면 목적어, 뒤에 문장 소속이면 주어. 어라? 한 단어가 한 문장 안에서 앞에도 속하고 뒤에도 속한다고? 이거 박쥐요? 그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소속이 불확실해졌죠. 그 다음에는 a man, 이 한 단어가 한 문장 안에서 하나의 마침표 안에서 원투의 목적어, can speak의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명사 하나는 딱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거예요. 원래 주어 역할 하든가 목적어 역할 하든가 보호 역할 하든가. 근데 얘가 이걸 동시에 두 가지를 한다고? 자, 어쨌든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을 해봤더니 a man, 저 단어가 이쪽 소속인지 저쪽 소속인지 목적어가 되는 놈인지 주어로 쓰이는 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혼란이 생기면 생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보니까 아시겠죠? 아, 그래서 생략하지 말라 하는구나. 문장이 뒤죽박죽 되어버리니까. 자, 굳이 해보고 해봤더니 안 되더라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문장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That guy is my friend. 저 남자는 내 친구다. He is running. 걔가 뛰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 that guy하고 he, 뛰고 있는 애, 내 친구인 that guy하고 뛰고 있는 he가 같은 사람이에요. 아실 수 있죠? 자, 그럼 이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써서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이번엔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화면을 멈추시고 반드시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이걸 직접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크게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화면 멈추기. 하나, 둘, 셋. 자, 해보셨나요? 혹시 이렇게 나오신 분 있으세요?
That guy is my friend who is running over there. 근데 이렇게 해놓고도 뭔가 찜찜하셨죠? 배운 대로 한 것 같긴 한데 해석해보니까 좀 뭔가 이상해. 예, 틀리신 거예요.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관계대명사로 엮기 연습 2문제 정도 주고 세 번째 저 문장 주잖아요. 그럼 학생들 99%가 틀립니다. 그러고는 애들이 그래요. 배운 대로 했는데 왜 안 돼요? 제가 그럽니다. 왜 안 되긴 배운 대로 안 했잖아. 또 학생들이 그래요. 아니 배운 대로 했다니까요. 그럼 이제 또 제가 그러죠. 아니 배운 대로 니네 안 했다니까. 자,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뭘 하려는지, 뭘 하고 싶은 건지, 어떤 말을 꾸미고 싶은 건지 먼저 정확히 정하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영어를 떠나서 우리말로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저기 뛰어가는 저 남자가 내 친구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저 남자가 뛰어가고 있는 내 친구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한국어 문장만 보셔도 어떤 게 정상적인 문장인지 보이시죠? 2번 문장은요. 한국어로 써놓고도 좀 이상해요. 저 뭔 소리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1번 문장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저기 뛰어가는 저 남자가 내 친구다. 저기 뛰어가는 저 남자, 즉 that guy를 꾸미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꾸며야만 하고요. 그러니까 형용사로 바뀌어야 될 2번 문장이 어디로 가야 돼요? That guy, 저 뒤로 가야 될까요? My friend 뒤로 가야 할까요? 관계대명사 절은 꾸밈을 받는 명사, 즉 선행사 뒤에 위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that guy, 저 뒤에다가 2번 문장을 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제가 애들 보면서 야, 시킨 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왜 자꾸 기계적으로 하려고 그래? 일단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되는지 생각 먼저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말하면 그제서야 처음에 제가 이런 말 했던 거, 뭘 수식하고 싶은 건지 먼저 정해라 라고 했던 말이 중요한 말이었구나 하고 더 깊게 인식을 하게 돼요. 이런 실수의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배우게 되는 거죠. 누구나 겪는 실수의 과정이고, 자, 이 실수를 통해서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100명한테 시켜보면 99명이 다 틀려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놔야 되죠? that guy 뒤에다가 2번 문장 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제 that guy 뒤에 있는 he is running 에서 희생할 놈 찾읍시다. 접속사 역할을 해야 될 놈이 필요해요. 두 문장이 한 마침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접속사가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문장이 돼요. 누가 희생해야 돼요? that guy하고 똑같은 놈 어디 있어요? that guy 안 보인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누가 that guy예요? 그쵸? he가 바로 그 남자예요. 그래서 he를 관계대명사로 수술을 시켜야 해요. 사람이네. 그럼 뭘로 수술할까요? 그렇죠. who로 바꾸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다가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이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돼? 그럼 뭐 먼저 찾으라고요? 항상 본동사. 자, 앞에 is가 있고 뒤에 is가 있어요. 자, 근데 저 노란색 줄 안에 있는 is는 관계대명사 절, 즉 통째로 형용사로 변한 그 안에 소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관계대명사 절에서는 절대로 본동사, 본주어 찾으시면 안 된다고 했죠. 쟤는 그냥 하나의 커다란 형용사 덩어리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동사인 거예요? 그렇죠. is가 동사예요. 그럼 is가 본동사네? 그럼 앞에 주어네? 어이구, 근데 주어가 기네? 자, 주어가 길어? 가려. 그리고 뭐라고 읽어요? 삐리릭. 삐리릭 is my friend. 삐리릭은 내 친구다. 문장이 아주 간결해졌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삐리릭 부분을 보니까 that guy, 저 남잔데 어떤 남자냐? who가 나왔구나. who is running, 뛰고 있는 저 남자가 내 친구다. 이런 얘기구나. 그리고 이 who는 뒤에 보니까 is라는 동사가 있어요. is라는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그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안 보여 지금. 그럼 누가 주어 역할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who가 주어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해봤는데 우리 생략하면 돼요?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Who is running? 얘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앞에 있는 that guy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명사를 꾸며줘? 그거 형용사 일인데 그럼 무슨 절? 형용사절. 관계대명사가 쓰였네. 무슨 절? 관계대명사절. 관계대명사는 관계사라고도 한다 그랬죠? 관계사의 일부이니까 그럼 또 무슨 절? 관계사절.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꿔 부르실 수 있어야 돼요. 되셨죠?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학교 문법이나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영문법 체계에 나왔던 관계대명사에 관한 용어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관계대명사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정확히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놈이다. 문장을 형용사로 만든다는 얘기는 어떤 명사를 수식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때 이 관계대명사 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한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절은 이 선행사 바로 뒤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로는 주어 자리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뒤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너무 염두에 두시면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원칙부터 정확히 알아두시면 그 다음에 예외적인 상황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관계대명사 절은 선행사 바로 뒤에 위치해서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를 수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절을 봤더니 주어가 없더라. 주어 대신에 who, which 이런 게 있더라.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걸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가 주어 자리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하면 문장에 혼동이 생기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 그 전에 댓글을 보면은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한 경우다 이래 가지고 예문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흔히 영문법 책에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거 잘못된 이론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게 왜 잘못됐고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확장 문법편에서 정확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이 원칙은 굉장히 확고한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문장 속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생략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보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는 것을 금방 파악하실 수 있다면 그 문장을 해석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이에요.